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병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중 무역전쟁, 대놓고 웃는 베트남, 중국산, 베트남산 둔갑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미중 무역전쟁, 대놓고 웃는 베트남, 중국산, 베트남산 둔갑. 드디어 중국 업체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됐습니다. 그에 따른 배경은 화웨이에 지속된 제재가 있고요. 미국의 25%의 관세가 현실화된 그 시점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0일이 지났네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으로 눈물을 흘리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중국의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화웨이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타격이 없죠. 그 이유는 탄탄한 자금력과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특히 이번에 5G 라인을 빨리 깔기로 했고 또 러시아에 가서도 거기서 계약을 따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죽지 않는 기업이 되고 특히 화웨이는 중국에서 용의 머리로 불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타격은 없습니다. 그래도 타격은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에는 지금 3개월에서 1년치의 부품을 준비했는데 벌써 1개월이 지나갔죠? 2개월, 그러면 11개월 부품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 부품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후에 어떻게 될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보면 타결이 될 가능성은 조금 없습니다. 화웨이가 제재를 받을 때 미국 IT 기업들이 많이 동참을 했죠.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자일링스, 구글, 기타 등등, ARM도 있네요. 기타 등등 이 많은 기업들이 동참을 했는데요. 이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켰어요. 어떤 나비 효과인지 한번 볼까요? 어떤 나비 효과일까요? 화웨이 물건 공급과 화웨이로 간 물건을 수출을 못해 자금력이 약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웨이를 대신에 수출을 해주는 업체와 화웨이를 대신에 수입을 해주는 업체가 자금력이 약해진 겁니다. 이 자금력이 약해져서 현금 흐름이 원활치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현금 흐름이 원활치 못하다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제품 주문이 줄어들거나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파산 또는 조업 중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화웨이도 영향이 가게 되는 거죠. 화웨이의 공급업체 임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가 된다면 우리는 더는 생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을 했습니다. 지금 화웨이 협력업체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1200개 회사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공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90일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제 2달 남았네요. 그거 빼놓고 신규로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 중단을 하겠는데 이거에 대한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최신 화웨이 번 P30 이게 구글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요. 이 구글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이 사용자 일부가 헐값에 중고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충전지 아답터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가 받는 주문량이 수직 낙하하고 있다. 그 이유는 화웨이 폰에 들어가잖아요. 충전기하고 아답터가. 그러면서 주문량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두 달이 더 지난다면 일감 자체가 모두 바닥날 수 있다고 화웨이 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 이제 대놓고 웃는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퐁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하이퐁이라는 도시가 지금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가 이쪽으로 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태죠. 이 하이퐁이
중국 베트남 경제무역협력구가 있습니다. 이게 중국 선전, 심천시의 정부의 100% 지분이 소유하고 있고요. 또 선전의 주 유명한 회사 있죠. 화웨이. 화웨이하고 알리바바가 이거 선전시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하고도 또 연결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입주 중국 기업이 지난해 2018년대 초까지만 해도 5곳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무역전쟁 발발 후 이전하는 회사가 16곳이나 됐다고 합니다. 경제특구에 공장을 세우기를 원하는 기업이 7월 무역전쟁 개시 전보다 8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특구 토지 가격이 제곱미터당 75달러에서 80달러였던 가격이 90달러로 올랐고요. 경제특구 고용 인력이 현재는 1,500명밖에 안 되는데 2022년까지는 3만 명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TP-링크를 예를 든다면 세계 최대 와이파이 네트워크 기기 업체인데요. 7월부터 공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4만 제곱미터 토지를 이미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베트남 투자액은 작년 대비 69.1%가 상승해서 167억 달러가 있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베트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만나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베트남이 물이 엄청나게 들어온다. GDP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작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기회의 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용적, 두 번째는 미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이전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베트남산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몇 %냐에 따라서 베트남으로 인정되고 베트남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게 좀 있긴 하지만 베트남에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그 안에 물건은 어떻게 될지라도 껍데기는 베트남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 비품 빼놓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중국 기업들이 인도 등으로 이전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도 미국이 제재를 많이 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는 건 지금 많이 꺼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몰려든 중국 기업들 중에 중국에서 만든 물품을 베트남에서 제조하는 것처럼 속여서 수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여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올해 1분기 국가별 대미 수출 증감률이라고 미국 통계국에서 나온 건데요. 중국을 보면 마이너스 13.9%가 되죠. 베트남을 보면 40.2%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도 많이 이득을 본 건데 베트남이 한국의 한 3배 정도 이득을 봤네요. 어마어마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거 적발된 품목들은 보면 중국산 알루미늄, 강철, 농수산물, 섬유, 꿀, 목재 등 10여 가지 종이고요. 이게 대부분 고율 관세를 대상. 지금 당장은 계속 높아져가는 고율 관세 대상이 지금 당장 돼 있는, 그리고 지금 후반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3천억 달러에 지금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을 대상으로 지금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관련 기업들을 처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관리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베트남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것을 용인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베트남에 제재를 가할까 염려가 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베트남을 이용하게 될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정학적 이유이기 때문이죠. 회사가 넘어오는 것도 지정학적 이유이고 이렇게 파는 것도 지정학적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 물류비가 들지 않고
고율 관세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